11월 30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어제 의협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는 단계적 생활방역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방역 기준을 마련할 때 백신 접종 확인과 PCR 검사 결과 확인을 강화하고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주기적인 환기와 철저한 소독 등 실내 방역 지침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중증 환자의 우선순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에게는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포함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일반 진료 환자의 진료가 늦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12월 중순으로 예정했던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실시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의료진이 과로에 시달리건 말건 코로나19 환자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정부 지침이 나와서 논란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의료기관들의 공문을 보내 이런 경우엔 환자 배정을 거부할 수 없다면서 몇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부족하거나 피로도가 누적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에도 비슷한 공문을 내려서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도 현장 의료진들은 허탈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근무 중인 한 전문의는 의료인의 처우 개선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의료원에 근무하는 한 간호사도 의료진은 지난 2년간 쉴 새 없는 업무에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라며 더 이상 만들어낼 인력도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다른 나라 의사들과 비교해서 환자를 친절히 대한다는 객관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OECD 헬스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외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중에서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는 응답률이 91%로 OECD 국가 평균과 거의 같았고 환자가 진료와 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7.6%, OECD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진료 시간이 충분했다는 응답률은 75%로 OECD 평균에 못 미쳤는데요. 우리나라 의사들이 짧은 시간에 환자의 참여도를 높이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보험증을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추진돼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병의원이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처벌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수급 자격 관리는 건보공단의 업무인데 이를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책임 전가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의료기관은 환자의 자격을 강제로 확인할 권한이 없다면서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라남도 의사회도 의료 취약계층이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진료 거부 문제로 의사, 환자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행정 편의주의적인 법안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돕다가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이영곤 원장의 사연이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었죠. 고 이영곤 원장이 의사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고인은 20년 넘게 교도소 재소자를 위해서 왕진봉사를 다니는 등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진주시 슈바이처로 불렸습니다. 그동안 의협은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의사자 선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고인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선행으로 의로운 삶을 보여줬다며 숭고한 희생 정신에 다시 한번 고개가 숙여진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